너 사교육 안 시킨다며. 그렇게 잘난 여자가 왜 껴들어서 분탕질을 해대냐고. 자꾸 반말하는데. 좋아, 까지 뭐. 말 깐 김에 한마디만 할까? 자식 잘 키워.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너지? 네가 소문냈지? 아니거든? 네 아버지가 창피해?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이때 수임은 서진이 고등학교 때 친구 광미양이란 걸 알게 되죠. 너 맞구나. 눈치챘어. 눈치챈 거야. 그러다 캐슬에 소문나면 아니 우리 예서 예빈이가 알게 되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수임이 캐슬에 폭로할까 불안해진 서진은 결국 수임과 단판을 지으러 갑니다. 부탁인데 네가 입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너 여전하구나. 내장 선지 잡배나 팔던 술주정뱅이 딸년 광명은 나한텐 치욕이니까. 네가 광미양이든 한서진이든 난 상관없거든. 그건 네 인생이니까. 내가 왜 네 인생을 갖고 가타부타 해? 그래, 고맙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은 인연인데 끝은 보지 말아야지. 그렇게 수임과의 일을 마무리한 서진은 얼마 전에 죽은 명주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데 넌 앞으로 잘 생각하지 마. 2등을 하고 어떻게 잠을 자니? 공부 안 해? 공부의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영재를 위로하는 건 오직 가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재는 가을에게 빠져들었고 둘은 깊은 관계가 되었죠. 하지만 그 광경을 엄마에게 발각당하면서 영재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을은 쫓겨나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가정 불안은 제 능력 밖입니다. 영재하고 예서하고 같대? 명주 언니하고 언니하고 같냐고. 아니 박영재가 찐따됐다고 나까지 그럴 거라는 게 말이 돼? 그래. 영재하고 우리 예선 달라. 영재네 저렇게 된 건 가을이 아니 영재 가족 문제였어. 그동안 예서를 맡길 선생을 구할 수 없어 조급했던 서진. 결국 영재 가족의 비극은 가을로 인한 가족 문제이지 주영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멋대로 바꾸게 되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영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주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그녀의 연락을 무시해버립니다. 투표를 한다고? 독서 토론을 계속 할지 말지. 예빈아. 나도 참석해야겠는데? 당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평소 차 교수가 독서 토론회에서 잘난 척하던 모습이 눈꼴시였던 준상은 이때다 싶었죠. 찬성, 반대. 8대4. 어쨌든 반대가 3표 이상 나오면 안 되지. 차민혁이 체면이 있는데. 수임을 토론회에 데려와 이런 상황을 만든 승혜. 뭔가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투표를 자식이 개폼은. 저 칼제비 새끼는 왜 왔어? 9대4. 하지만 9대4로 이길 줄 알았던 차 교수는 9대4로 지고 말죠. 어떻게 4표밖에 안 돼? 차 교수님, 언니, 나, 예서 빼고는 다? 이상으로 옴파로스는 해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차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수임으로 인해 캐슬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네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냅둘 거야? 이렇게 냅둘 거냐고. 아, 왜 언니답지 않게 그 여자한테 한마디도 안 해? 코디도 간뒀는데 토론까지 없어지면 계속 여기 가만히 있겠어? 코디를 관뒀다고?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김주현 쌤한테 다시 연락했어. 언제부터 하는데?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게 할게. 그럼 됐지? 난 진짜 절대 영재 오빠처럼은 안 될 거야. 진짜 절대 나쁜 일은 안 생겨, 엄마. 왠지 절대라는 말이 찜찜한데요. 독서 토론회까지 없어져 불안에 떠는 예서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버린 서진은 반드시 주영 코디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다른 학생을 컨택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께는 환불해드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환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계속 연락을 해오는 서진과 주영은 과연 다시 손을 잡을까요? 이제야 내가 느려 터진 거북이한테 진 토끼 심정을 알겠어. 투표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뒤통수를 쳤어. 솔직히 독서 토론 문제 많았어요. 우주 엄마 지적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고요. 자신을 나무라는 민혁에게 승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문학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당신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예수 아빠도 수환이 아빠도 다 의사 아들들인데 당신만 세탁소집 아들이라는 열등감이요. 내 말 틀려요? 시원하게 팩트로 두들겨 맞은 민혁은 결국 또 패드립을 시전화를 하고 몰라서 이래!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삼성 국회의원인 장인을 누구보다 바란 사람은 당신이었어. 그래야 당신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쉬울 테니까. 그 야망 때문에 선거에 무리하게 개입해놓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언제나 한 발 물러섰지만 이제는 꿋꿋하게 자신의 할 말을 다 뱉어내는 승혜. 솔직하고 당당한 수임을 보고 그녀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걸까요? 예서 코디 간뒀대요. 당신 원대로 우리 아이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놓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베테랑 코디가 붙는 게 100번 나을 거예요. 예서가 코디를 관뒀다고? 한편 정성스레 도시락을 싼 서진은 조 선생을 통해 주영에게 전달하지만 주영은 이미 차 교수를 만나고 있었죠. 서울대법대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밟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 이력과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자식들을 맡아주신다면 전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지요. 아버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락드리죠. 민혁의 강력한 어필에도 확답을 주지 않는 주영. 민혁은 심기가 불편하지만 한 발 물러섭니다. 예서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답니다. 선생님, 지난번엔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영재네 비극은 전적으로 영재네 가족 문제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노여움 푸시고 오늘부터 우리 예서 좀 다시 맡아 해주시겠어요? 만족한 미소를 짓는 주영. 도시락 바닥엔 가지런히 금괴가 놓여 있었죠. 주영은 서진의 이 비싼 사과를 받아줄까요? 다시 한 대? 한 대? 뭐 끝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유 만만한 것 좀 봐. 예서 대학 보내고 나면 그 코디 나한테 토스해주는 거다. 돈을 투자한 만큼 주영이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 확신하는 듯 자신만만한 서진. 그 모습에 진이도 다시 서진을 살갑게 대하네요. 누가 병원비 떼먹어요? 보낼 거니까 우리 엄마 하루에 2번씩 꼭 드레싱 해줘야 돼요. 우연히 예서와 경쟁하는 해나의 전화를 엿듣게 된 우주. 왠지 모르게 그녀가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요. 해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야 우선 안 가? 니네 따까리 한다며. 하지만 그건 좀. 가출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담력이 있어야지 담력이. 헐, 물건을 훔치고 있는 예빈과 아이들. 수임은 이걸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예빈과 아이들은 과자를 훔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나 기뻐합니다. 평소 모든 일에 시큰둥하던 예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요. 그렇게 훔친 과자를 먹지도 않고 밟으며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행동에 수임은 충격을 받게 되죠.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방음실까지 설치하셨네요. 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 사용을 하셨군요. 사고력, 응용력, 이해력, 창조력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발휘됩니다. 이왕 방음실까지 설치하셨으니 드럼이라도 배우시던지요. 주영은 차 교수의 교육 방식을 지적하며 비꼬았지만 그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우, 엄마 믿고 좀 기다려 보라니까. 어머, 선생님! 저 이거 아유, 천천히 주셔도 되는. 무겁다. 주영이 금괴를 받지 않은 걸 알고 당황한 서진.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좀 뵈야겠어요. 서준이 기준이 집에 와 계십니다. 네? 다급해진 서진은 주영의 사무실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가 영재 일기를 읽고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요. 저 우리 예서 꼭 서울에대 보내야 돼요. 의사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결국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서진. 하지만 주영은 웬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네요. 저한테 물으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서도 영재처럼 만들 생각이냐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넌 선생이 아니라 살인교사범이야. 저를 살인 교사범이라고 몰아세우셨는데 서진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려는 주영. 호, 영재네 같은 비극이 생겨도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럴게요. 감사할게요. 감사하고 말고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결국 예서를 코디하기로 한 주영. 서진의 눈물 어린 사죄가 통한 걸까요? 하지만 어떤 비극이 생겨도 괜찮냐 묻는 주영의 질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영이 보던 저 화면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무릎 꿇고 울 땐 언제고 금세 추스리는 서진. 다 연기였단 건가요? 그렇게 승리의 미소를 짓는 서진 앞에 영재가 나타났는데 영재야! 영재야!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네가 복수하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선생님은 단지 네 마음을 적극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이야. 서진은 전에 변명으로 치부하던 주영의 말을 이제는 앵무새처럼 영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떠나지 말았어야지. 그래 영재야. 설령 엄마가 미웠어도 네가 엄마를 떠나지 말았어야지. 영주 언니 자기 목숨보다 더 널 사랑했어 영재야. 그건 아니? 하지만 영재는 엄마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날 사랑했다고? 거짓말이야. 그깟 대학 안 간다고 죽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날 두고 죽어버리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고. 그래서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몰라. 너 네 엄마 다시 볼 생각 없었잖아. 부모 자식 인연 끝낸다고 했잖아. 같은 엄마로서 명주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던 서진. 영재는 이제 깨닫고 후회합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영재야 제발 제발. 이라고! 어디 계세요? 비켜! 이만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 영재 그 녀석 또 오면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는 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잘 추스리길 바라는 게 선생의 도리죠.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따뜻하면서도 모범적인 선생님인 척 연기하는 주영. 서진은 그런 주영의 모습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죠. 전 김주원 선생님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예서를 다시 맡으신 거? 당신들 지금 장난해? 이리 줘봐요. 당장 그 여자 범호돼. 죄송합니다만 그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진짜 학원 선생 주제에 누굴 갖고 놀아? 조 선생. 내가 누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가짜는 것들이 상전처럼 굴어? 자신은 남을 무시해도 무시당하고는 못 사는 차 교수. 내가 하는 수밖에. 김주영을 붙여 쌍둥이와 남편을 떼어놓으려던 승혜의 계획은 이렇게 물거품이 돼버리고 오히려 더 의욕에 불타는 남편을 보니 벌써부터 어질어질해졌죠. 그렇게 비싼 사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들 자기 직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 애들 아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수임 씨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 승혜 씨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요. 애들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엄마니까. 그러고 보니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겠네요. 승혜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던 수임.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며 예빈의 일을 어떻게 할지 답이 선 모양입니다. 예빈아, 이거 나쁜 짓인지 너도 알지? 이 과자. 아니 이거 놔요. 우리 아이가 이 과자값을 계산하지 않고 이거 벌써 계산했는데요. 계산했잖아 학생. 짜증나. 분명 돈을 안 내고 나오는 걸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 눈 감아주는 사장님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게 해줘야 안녕을 하죠.
암튼 남의 애들한테 신경 끄라는 말 들었죠? 내가 독서 토론 없앨 때도 승질 죽이고 참고 또 참았는데 나 강남일 때 주름 잡던 일진 출신이야. 명심해 주세요. 에? 스카이캐슬 전체를 울리는 묵직한 이 소리. 그것은 바로 승혜가 자교수의 스터디룸을 부수는 소리였죠. 쌍둥이들에겐 엄청난 스트레스로 지옥과도 같았던 이 스터디룸. 드디어 어두운 벽이 깨지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찬란한 빛. 승혜는 쌍둥이들이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을 보길 바랬고 그녀 또한 그 빛을 통해 시원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사야. 니들한테 힐링 주는 과목이지 뭐. 여기 통일신라와 발해는 인강으로 듣자. 3월부터 현재까지 주 3회 총 30일의 수업 중에 17회를 인강으로 때우셨거든요. 야 김혜나, 뭐가 문제야? 시험 문제 인강에서 내신다잖아. 넌 빠져. 어차피 너 딴 공부하니까 상관없잖아. 선생님은 월급 왜 받으세요? 무성의한 선생님의 수업에 당당하게 나서 의견을 표하는 해나. 논리정연한 그녀의 팩트 폭격에 일타쌍피 원샷 투킬. 반 학생들도 환호로 동조합니다. 수업 태도도 수행평가에 들어가는데 어쩌냐? 네 수업 태도는 좋고 수행평가는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려고 만든 제도야. 난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고. 알아? 괜히 한마디 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예서.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서정님 조카. 너 학비 반밖에 안 내잖아. 그거 나머지 누가 주는지 몰라? 다 맞게 생짜로 내고 다녀볼래? 와, 치사하게 돈으로 협박하는 이사장 조카. 그리고 이때 마주친 해나와 우주. 김혜나. 이거. 해나와 우주의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예서. 아무래도 우주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주는? 김혜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나가 승부처네. 뭔가 시커먼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한 개소름 김주영. 도대체 무슨 짓을 또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애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당신 좋아하는 간장게장 만들었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내가 스터디룸 손 좀 봤어요. 헐, 과연 승혜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잘 먹었다. 여보, 가위 좀 줘봐. 한 발짝 느리긴 해도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왜 자꾸 덤빌까? 당신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라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도무지 가장을 존중할 줄 모르니 어쩌겠어. 존경심이 들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카드 내놔. 조용히 넘어가는 듯 하더니 결국 승혜의 신용카드를 뽀서버립니다. 치사하게 생활비로 협박하는 차민혁. 과연 승혜는 이대로 물러서야 하는 걸까요? 여보. 그리고 스터디룸은 사흘 안에 원상복구 해놔. 그렇게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난 내 방식대로 해. 명심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차민혁 교수. 과연 이 부부의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저 그나저나 한동안 조용하더니 요새 또 깨구리가 나다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놈이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선쳐대니까. 과장님. 준상에게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다리에 마비가 온 속칭 개구리가 나타났는데요. 준상은 너무 무서워 가스총을 지니고 다녔죠. 할 거야 말 거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사하더니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어? 그런 중책을 맡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마냥 손 놓고 구경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내가 자네를 센터장 자리에 앉히려는 거야. 아, 명색이 대학병원인데 환자보다 실적이 우선인 사람이 맡으면 되겠어? 이렇게 주남대의 척추관절 센터장 자리를 황치영이 맡게 될 거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한편 예빈이 도둑질을 하던 편의점에서 나온 서진. 그녀의 표정이 겁나게 살벌한데요. 잘 생각했어 여보.
당신 잘해낼 거야. 축하해. 수임의 차를 보자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는데 사고 날 뻔했잖아. 너 내 딸 도둑 취급했니?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푼 거야. 서진은 예빈이 도둑질을 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하루 왼종일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겠니? 한국 같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을 끊어? 난 내 식대로 내 딸 관리해. 이미 편의점 사장에게 미리 값을 치르고 예빈의 도둑질을 티나지 않게 눈 감아주고 있던 서진. 그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풀이일 뿐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만둘 게임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괜찮겠니? 난 이렇게 해서라도 내 딸들 명문대 보낼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래야 내 딸들도 최소한 나만큼은 살 수 있으니까. 네 아들 그렇게 방치하다가 명문대 못 가면 걔가 네 남편만큼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설사 지 아빠만큼 못 산다 해도 난 우리 우주가 행복하면 돼.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이 실패하면 그건 쪽박 인생이야. 너 한 번만 더 나대, 응? 죽여버릴 테니까. 죽은 명주처럼 서진도 자식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죠. 자신의 삶과 자식의 삶을 동일시하기엔 자식과 부모는 완전히 다른 인격차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서로에게 주게 될까요? 소문 들었다. 황치영 교수가 유력하다지. 어머니께서 이사장님께 말씀 좀. 센터장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네가 나서지 그러니?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고 속이는 게 네 특기잖니. 그 캐슬에서는 아직도 네가 은행장 딸인 줄 알지? 이에서 예빈이도 네가 세드린 대학 출신인 줄 알 테고. 내가 두 손 두 발 든 애비 첫사랑까지 떼어내고 그 자리 꿰어찼잖니. 그렇게 모사에 탁월한 애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 남편 준상을 센터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시어머니 윤 여사에게 부탁하러 왔다가 멘탈만 탈탈 털리고 가는 서진. 그나저나 준상의 첫사랑이라니 그녀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지? 그녀는 바로 해나의 엄마 은혜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어머니도 당신 센터장 되길 바라셨어요. 당신 때문에 내 꼴만 더 우스워졌잖아. 여보세요? 강준상 교수님. 누구시죠? 저 은혜예요. 김은혜. 긴히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준상은 그녀를 아는 척 할 수 없었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은혜와 헤어졌어! 네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 김은혜 버리고 싶었어. 어머니 반대 무릅쓰고 살림까지 차려보니 안 되겠다 싶었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더니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고. 은혜를 버리고 겨우 너 같은 걸 만나다니. 과거 준상의 심한 모욕도 참아가며 여기까지 버텨온 서진. 과연 은혜와 서진, 준상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준상은 자신에게 뭔가 부탁하려 했던 은혜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스민 차예요. 스트레스 완화에 아주 탁월한 차래요. 솔직히 학벌로나 실력으로나 당신만큼 센터장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쉬세요. 눈치 빠른 서진은 모두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서서 차가운 표정을 하는 그녀. 앞으로 어쩌려는 걸까요? 이걸 저녁이라고 차려? 도무지 가장을 존중할 줄 모르니 존경심들게 주부로 생활비를 주겠다면서요. 도무지 주부를 존중할 줄 모르니 정성껏 차린 저녁을 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것부터 깨닫게 해주려고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쌍둥이 부부의 신경전. 승혜가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었나 보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때려 부숴놓고 공평? 애당초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음실을 만든 건 당신이에요. 나도 당신도 목적은 애들 성적이에요.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틀렸지.
그딴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애들 명문대 보내? 당신이 옳다면 애들 성적이 오르겠죠. 중간고사 성적 나면 그때 결정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들의 중간고사 성적으로 내기를 하죠. 차 교수가 가르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면 스터디룸을 복구하고 떨어지면 승혜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좋아요.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아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애들도 이렇게 먹일 거야? 천만에요. 애들이야. 12차 반상으로 먹여야죠. 너무나 비교되는 저녁. 어째 차 교수가 점점 밀리는 것 같네요. 1등은 꼭 저만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걔한테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건강했으면 우리 애나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했을 텐데 우리 딸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은 꼭 버티고 싶은데. 자식에게 짐만 되는 듯한 마음에 은혜는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해나는 그저 엄마가 쭉 옆에 있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우주. 언제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엄마도 보고 싶다. 에이,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그 애 엄마가 아픈 것 같아서 신경이 좀 쓰이는 것뿐이에요. 한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도 안 들키는 게 이상했던 예빈은 사장님 앞에서 일부러 물건을 훔쳐보는데 왜 모르는 척해요? 다 봤잖아요. 지난번에도 알면서 계산했다고 한 거죠.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엄마가? 자신이 지금껏 담력 테스트랍시고 해오던 도둑질이 사실은 엄마의 손바닥 위라는 걸 알게 된 예빈. 왠지 모를 박탈감과 배신감이 몰려왔죠. 예빈이 왜 그래? 편의점 아저씨하고 짰지. 너 키우는 게 네 언니 키우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어. 또 강리에서 얘기지 또. 걔만 키워 그럼 난 아주 그냥 갖다 버리면 되겠네. 저기 집에서 잘못은 지가 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 너 아저씨한테 대들지 말고 아예 경찰서 가지 그랬어. 어? 자수하지? 도둑질했다고. 경찰서 가. 자수할게. 자수하면 되잖아. 헐, 그렇다고 진짜 경찰서로 데려온 서진. 내려. 강예빈, 안 내려? 도둑질했다고 자수하라니까?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는 엄마 때문에 예빈은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아직 애는 애인가 보네요. 너 혼내고 야단치면 더 어긋날까 걱정도 되고 조금 참고 기다리면 우리 예빈이가 스스로 깨닫고 관둘 거라고 믿었어. 우리 딸. 엄마, 나 오늘 시험 올백 맞았어. 정말? 너무 잘했다 잘했어. 우리 이쁜 딸. 아유, 사랑해. 예빈은 목소리부터 달라진 엄마와 예서의 통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죠. 공부 잘하는 언니와 비교되는 자신, 그리고 자신과 언니를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엄마. 어쩌면 예빈은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 도둑질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아들,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는 우리 수환이가 아빠처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사실 엄마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우주 엄마처럼 줏대도 없고 예사 엄마처럼 확신도 없고 엄마가 미안해? 다른 엄마들처럼 확고하지 못한 자신이 때론 미안해지는 진희. 자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엄마의 마음인가 보네요. 이 사장님께 말씀드렸다. 조만간 좋은 소식 할 거다. 넌 그저 예서만 서울 의대 보내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들 준상이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써둔 윤 여사. 이에 서진은 한시름 내려놓았죠. 하지만 준상아! 이 돌팔이 새끼야. 너한테 수술 받고 다리 이 됐어. 수술 동의서 받을 때 신경 손상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인생 망쳐놓고 너 잘못이 없다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준상의 말에 남자는 기어코 칼을 휘두릅니다. 나쁜 놈아. 내가 보상해줬잖아. 뭐 더? 너도 그럼 그 푼돈 받고 네 다리랑 바꿔볼래? 결국 가스총을 발사한 준상. 기사까지 나버렸네요. 아휴,
등신. 밥상을 차려주다. 그 총은 언제부터 차고 다녔어? 한 달에 10명 수술하는 의사하고 100명 수술하는 의사하고 합병증 생길 확률이 누가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 교수를 센터장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말이야. 결국 센터장 자리는 황치영이 맡게 되었죠. 천년 묵은 거북이 최 원장은 가스총 사건을 빌미로 준상을 물먹인 것이었습니다. 거북이가 같은 지자체 출신이라고 황치영이만 싸고 돈 겁니다. 닥쳤던 개가 돼버린 강준상. 넌 뭘 잘했다고 그러고 있어? 너 때문에 과장님께서 깨구락자한테 시달리시고 센터장까지 물먹으신 거 아니야? 사실 개구리의 다리가 마비된 건 퍼스트 어시의 실수로 발생된 의료사고였죠.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열심히 해. 넌 왜 의사가 됐냐?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에휴, 불쌍. 그렇게 출세욕이 있었는데도 따뜻하게 어시스트를 감싸는 준상. 어린 시절 어머니의 등살에 힘들게 의사가 된 자신을 보는 기분이었을까요? 그나저나 우주는 어쩐대요? 공동수석이던 애가 20등 받기라니. 예서가 우주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예서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건 부모님들의 착각입니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들이 삐끗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이성 문제입니다. 들어줄까? 그럴래? 해나도 예서가 우주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챈 모양인데요. 안 그래도 해나를 싫어하는 데다 승부욕에 불타는 예서인데 자존심이 정말 상하겠네요. 우주를 좋아하는 예서의 감정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마음을 컨트롤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정말 사귀기라도 하면요. 다행히 우주가 예서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서 주영을 지켜보던 한 여자. 잠깐만요. 하도 오랜만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제니퍼 맞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살던 나 로라예요. 로라정. 케이는요? 케이는 잘 있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페어팩스? 거기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유명한 곳인데. 늘 자신만만하고 냉정해 보이던 주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영은 자신이 집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하더니 크레파스를 조 선생에게 건네는데 케이는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 선생이 문을 연 곳은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방. 누군가 창문에 빼곡히 낙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낙서가 아니라 수학 공식이었죠. 무서운 표정으로 거침없이 수학 공식을 적고 있는 한 여자. 조 선생은 슬그머니 크레파스만 두고 나옵니다. 다친 데는 없고? 평소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K를 걱정하는 듯한 주영. 그녀의 표정이 서글퍼 보입니다. 도대체 니들은 뭐가 문제냐?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져 내기에서 지게 된 차 교수는 대화를 녹음한 승혜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터디룸은 이제 내가 알아서 꾸밀게요. 매운맛이에요. 안 먹을 거야? 지가 알아서 배고프면 먹겠지. 뭐 하긴 그 성적 받고 밥 먹으면 양심에 털난 거지.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쪽팔려. 네 동생이 이게 더 쪽팔리거든. 어허, 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분명 예서가 먼저 시비를 털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예빈을 나무라는 서진. 결국 예빈은 참고 참아왔던 분노가 끓는 점에 다다라버리고 있는 짐을 가방에 다 때려박는 예빈. 비상금이 모자란 나머지 서진의 귀중품을 싹 쓸어가는데요.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건 영재의 태블릿? 점점 일이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예빈아, 이 밤중에 어디 가는 거야? 상관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밤중에 나간다는 거야. 아줌마도 못 보내. 무슨 일 있어? 아줌마한테 말해봐. 엄마에겐 받아보지 못한 걱정과 관심. 예빈은 얼어있던 마음이 녹으며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수임은 그런 예빈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죠. 엄마는 내가 왜 도둑질했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왜 도둑질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어린 예빈에겐 성공을 위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보다 따뜻한 관심을 담은 대화가 더 필요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통행이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죠. 가르치고 지시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서진은 뒤늦게 예빈이 집을 나간 걸 알아차리게 되고 예빈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잘 먹었다. 아줌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 아줌마랑 좀 놀다 자자. 이리 와. 형제 태블릿. 짜잔, 게임하려고 챙겨왔죠. 태블릿이 사라진 걸 알아챈 서진은 헐레벌떡 뛰어가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리고 말았죠. 드디어 복수할 날이 왔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탈출이다. 나 박영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야. 서진이 간직하고 있던 영재의 태블릿, 이것이 공개되면 영재 가족의 비밀을 캐슬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텐데요. 서진의 과거와 영재의 비밀까지 알게 된 수임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비밀스런 주영 코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